안녕하세요. 도드림TV의 김원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직장생활을 하는 그 누구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퇴직연금 제도는요,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15년? 이때 거의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계기는요,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퇴직금 제도를 이렇게 따르고 있다가 퇴직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직장에서 한 20년간 30년간 일을 하고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너무나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니 근로자들이 열심히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열심히 근로를 하고도 퇴직할 때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 퇴직하신 분들 중에 퇴직금을 체불한 임금이 1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게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22년에는 모든 회사들이 이 퇴직연금 제도를 꼭 도입해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 퇴직연금 제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꼭 가입해야 하고 우리 노후보장의 핵심 자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퇴직연금 제도를 우리가 꼭 제대로 알고 준비를 했을 때 조금 더 나의 미래에 실버 라이프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를 보면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DB형, DC형, IRP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요. 이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DB형, DC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둘 때 IRP 계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둘 때 가입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요, 사내 적립이 아니라 사외에 적립을 해야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요.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급여를 100%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를 보면요, 사용자, 즉 회사에서 가입자, 근로자와 먼저 퇴직연금 규약 협약을 맺으면요,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 즉 금융회사들, 보험사, 은행, 증권사들과 각각 계약을 해서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되면요, DB형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용자가 운용 지시를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내릴 수가 있고요. DC형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내가 이런 상품으로 내 퇴직금을 운영하겠어,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근로자에게 이렇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에는 DB형, DC형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DB형은 확정급여형, DC형은 확정기여형,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서 나눌 수 있고요. 그럼 DB형, DC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확정급여형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해서 평균 임금 곱하기 전체 근속연수를 곱해서 지급하는 형태의 퇴직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퇴직금 제도랑 가장 비슷한 형태의 퇴직연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DB 제도의 급여 결정 방식은요,
여기 보시면 전체 내가 근무한 전체 연수의 평균 임금의 전체 근속 연수를 곱해서 받으시는 게 퇴직급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확정 기여형 DC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매년 받는 연봉의 12분의 1을 그 해에 정산을 해서 퇴직급여 계좌, DC형 계좌로 이렇게 돈을 옮겨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DC형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가 이렇게 부담금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운영 성과에 따라서도 퇴직급여가 많이 변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DB형, DC형 이렇게 제도를 다 갖고 있는 회사의 경우 임금 상승률이 평균 7% 이상 되신다고 하시면 DC형보다는 DB형이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고요. 내 임금 상승률이 매년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높지 않다, 너무 낮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서 내 퇴직급여를 높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금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이 같다면 DC형, DB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은 퇴직급여를 받게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퇴직연금 제도 DB형, DC형을 모두 선택하실 수 있는 회사라면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때 먼저 임금 감소액이라든지 예상 임금 인상률, 자녀 근무 년수, 승진, 예상 투자 수익률 같은 걸 고려를 해 보셔서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 두 개 모두를 비율대로 혼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반 아니면 70대 30, DB형 70, DC형 30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퇴직급여 마련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DC형이 유리한 근로자 케이스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임금 피크제가 이제 도입이 되시는 분들,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시기 전에 DC형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요, 이 DB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퇴직을 하는 시점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이 퇴직금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요, 최종 내가 퇴직하는 연도에 연봉이 낮아졌다고 하면 퇴직금을 그만큼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으시는 대상자 분들께서는 DC형 퇴직연금 제도로 이렇게 옮기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는 게 낫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금이 낮아지면 임피제 적용 전에 100%라고 생각을 하면 1년 차에는 10%가 줄어서 전 연봉의 90%, 20%, 30% 이렇게 점차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퇴직금도 임피제 적용 전보다 3년 뒤에 받는 퇴직급여가 훨씬 더 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의 해결책은 이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시기 전에 DC 제도로 전환을 하신 다음에요, 임금 피크제로 내가 근로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DC형으로 이렇게 퇴직급여를 받는 형태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마지막으로 이 DC형 제도가 DB형 제도보다 조금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중도 인출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불입해준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되지 않는데요, DC형의 경우에 다음 4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100% 인출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인출을 하실 수 있냐면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그리고 본인 배우자 외에 그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실 때, 그리고 파산 신청, 개인회생 절차 시작하실 때 천재지변으로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실 때 이 퇴직금을 많이 활용들 하시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활용하셔서 주택 구입하는데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도 인출에 필요한 서류 같은 경우는 다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의 시점 당시 무주택자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케이스에 대한 증빙 서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